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이슈 살펴보고 내일장의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좀 보합권으로 탄력이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05% 보이고 있고 다우존스가 현재 0.03% 내림세 보이면서 좀 방향성을 계속해서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시장이 숨고르기를 하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에서 어떤 이슈 살펴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포드 차세대 전기차 픽업 트럭 출시 시기 연기입니다. 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가 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해서 좀 전기차 이 생산 계획에 대해서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표님 우선 이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그 포드 하면은 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또 이제 상위권을 앞다투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수요가 많이 이제 둔화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량 감소로 좀 이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 캐즘 현상이 아직까지 이렇게 다 해결이 된 거는 좀 아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축소를 시키고 하이브리드 쪽으로 조금 전환을 하려는 그런 이제 스탠스를 좀 취하려는 이런 모습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안 팔리니까 그런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2분기 실적에서 또 어닝 쇼크로 드러났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 이제 브랜드 명성에 비해서 품질이 그렇게 좋다라고는 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리콜 쪽에서도 지금 순위를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프로젝트가 취소가 된 만큼 이제 제조 자산을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15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화로 치면 한 2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 이제 연매출이 평균 30조 원 이상에서 이하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절대 적은 이제 규모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3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 그리고 이제 눈높이도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캐즘 현상은 단기간 내에는 좀 해결이 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판매량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설상가상으로 이제 화재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배터리 생산 쪽에도 비중을 좀 확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좀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이브리드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치면은 혼다 쪽에서 시장에 어떤 선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는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환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또 되는 부분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려 사항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전기차 관련해서 완전히 또 중단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 과거에는 이제 전기차 업체들끼리 굉장히 좀 경쟁을 했었습니다. 저 누가 신모델을 많이 내놓느냐 이런 이제 양적인 부분에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제 양적인 부분보다는 품질을 높이겠다라는 어떤 전략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따른 이제 비용도 어느 정도 좀 청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이어질 수 없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3, 4분기에 대한 실적 눈높이는 조금 낮추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 포드 쪽보다는 테슬라 쪽을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기타 이제 사업 범위를 계속해서 좀 확장을 하고 있죠. 우주라든지 로봇 그리고 이제 ESS 관련해서도 최근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만 만드는 기업보다는 테슬라 쪽을 오히려 좀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포드로서는 아무래도 지금 좀 쓴 침을 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포드 내에서도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지금 3분기 실적 눈높이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주셨는데 다음 질문으로 결국 연결이 되네요. 경쟁사들이 이 포드가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러면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의
직접 투자 포인트를 좀 찾아볼 수도 있는 부분일까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런 이제 전기차 쪽으로 좀 보기에는 이제는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사실상 테슬라도 화재에 이제 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계속해서 지금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사실 테슬라에서도 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가지기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포드 다음으로 리콜 순위가 2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도 지금 명성 대비 특히나 이제 가격 대비 비교를 했을 때 사실상 품질이 그렇게 뭐 좋은가라는 좀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슬라를 좀 보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이제 전기차 이외에 비자동차 수입 부분에서 사업 부분에서 수익이 계속해서 좀 창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ESS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인프라를 확장을 하게 되면은 네. 결국에 이제 ESS도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 쪽에서 이쪽으로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2분기 실적으로 또 드러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에서도 사실상 전체적으로는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는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인데 막상 또 이제 들여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량은 감소를 했지만 오히려 ESS 쪽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6%가량 급증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오히려 좀 자동차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시기보다는 조금 테슬라 쪽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이제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기타 기업들도 보게 되면은 뭐 GM 굉장히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기업들도 지금 아직까지 이제 자동차 완성체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 수혜를 좀 크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에 따른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오히려 좀 테슬라가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드 이 전기차 출시 연기 소식과 관련해서는 우선 테슬라에 함께 좀 주목을 해본다면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점에 함께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포드 관련된 소식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세계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 2024 K-게임즈도 설렌다입니다. 네, 지금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게임쇼죠. 게임스컴 2024. 여기에 우리나라 게임사들도 도전장을 많이 내밀었는데 사실 게임주의 주가가요. 올해 상반기까지도 정말 좋지 못한 흐름이 많았고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고민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슈를 통해서 좀 주가가 많이 활기를 띨 수 있을지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선 이 게임스컴 2024 저희가 어떤 점에 집중해서 봐야 됩니까? 우선은 이제 그 항상 이벤트가 있을 때 특히나 이제 게임스컴이나 지스타 같은 경우에 네. 보통 그 이제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IP에 대한 어떠한 그런 평가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여기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평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상에 대한 여부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게임스컴에 나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평가가 안 좋게 나오면 결국에 이제 기대감이 우려감으로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뭐 투심 악화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호평을 받은 이제 신작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관련된 이제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게임에 대한 이제 호평을 좀 받게 되면은 출시 이전부터 그 이후에 어떠한 판매량에 대한 기대치도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예상 이제 매출액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상향 조정이 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게임에 대한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대한 어떤 선점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서구권을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콘솔 시장은 지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게임 콘텐츠를 봤을 때 북미 시장 쪽에서는 뭐 이렇다 할 어떤 블록버스터급 이런 신작을 좀 못 내놓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기회가 있는 시장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이걸 누가 먼저 잡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게임 업종에 대한 어떤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던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을 보면은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80%가 넘는 기업들이 또 유독 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게임도 수출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지금 90%가 넘어가고요. 뭐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지금 70%가 넘고,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기업들도 지금 작년 70%에서 올해 80%대까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스컴이 끝나고 나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소강 상태에 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때가 조금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분기 실적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스컴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이 종료가 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재료 소멸로 이제 좀 인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소강 상태 국면에 이제 접어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또 11월에 지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기 구간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좀 세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좀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25일까지 이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게임스컴이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를 내줄 수 있는 기업들도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다음 주 이제 초까지는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게임스컴 일정 관련해서는 다음 주 초까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이 소비자들에게 처음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처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시상식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수상을 하게 되는지, 이런 이슈들을 잘 점검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개별 게임주 안에서는 이제는 게임주도 수출 성적표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시장이나 이런 시장에서 어떤 성적을 가져가는지를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또한 이 이슈가 지나가고 나서 주가가 잠시 약세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종목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펄어비스 붉은 사막 지금 게임스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런 기사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소식에 내일장부터 좀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당장은 사실 좀 생각한 것보다는 이렇게 반영이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조금 어떻게 보면 조정이 나오면서 좀 끝났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힘이 많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좀 출시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금 많이 좀 지연이 된 게 원인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붉은 사막이 이제 또 시연 후에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 좀 호평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입체감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제 호평을 받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뭐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출시에 대한 지금 부분이 아직까지도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제 상반기 이제 2분기에서 3분기쯤에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날짜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펄어비스가 다시 한번 좀 연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좀 리스크 요인이겠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기다린 만큼 이번에 만약에 이제 출시를 진짜로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좀 안 나오고 있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도 사실상 영업이익 적자였고요. 사실 하반기까지도 이 투자 비용이 많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좀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에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좀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그 신작이 언제 출시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내년으로 이제 잡는다라고 봤을 때 결국에 이제 흑자 전환의 시기는 2025년 이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그 크래프톤 이런 대장주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 이런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나
특히나 네.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신작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올라간 것도 없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신작이 출시가 되고 판매량이 증대가 돼서 결국에 매출액으로 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상승 여력은 좀 그동안 덜 올랐던 이런 종목군들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지금 사실 붉은 사막 정말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실 네. 것 같아요. 아, 이제 나오나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러면 펄어비스 지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펄어비스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먼저 네. 여쭤봐도 될까요? 네, 가격 전략은 이제 그 42,000원 이하대에서 한번 조금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전저점 부근이 36,500원 이하대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펄어비스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2,100원 이하선에서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 36,500원 이하선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에 따라서 좀 투자 전략, 개별 게임주를 짜봐야 되나 많이 궁금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해 주실 때 저희 지스타 이제 또 다른 게임 박람회가 있을 때까지는 조금 주가가 소강 상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보유자들 입장 혹은 이번에 관심을 가져보는 입장에서는 매도 타이밍이 11월이 되는 걸까요? 그건 이제 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지금 워낙에 게임 업종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좀 많이 이제 상황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오른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그 지스타 때 이제 매도 기회가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 시작도 안 한 종목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좀 큰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거를 뭐 출시를 해서 실적으로 이런 퍼포먼스를 좀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스타 때 팔기는 조금 아깝죠. 그래서 추후에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개선 부분까지도 좀 지켜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사실상 내년까지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25년도까지 웬만한 기업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게임주 하면은 굉장히 좀 단발성이었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만 이 편견을 깨준 게 저는 지금 크래프톤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게임 가지고도 지금 굉장히 지금 매년 매출액 영업이익이 꾸준히 또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최근에 또 이제 인조이라든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신작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이제 어떠한 기업의 성향을 좀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좀 달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워낙에 좀 실적이 안 좋은 종목군들은 그냥 단발성으로 좀 보셔도 좋겠지만은 결국에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조금 성장주 개념으로 이제는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안에는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게임주 안에서도 좋은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 실적인 것 같습니다. 수출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히 어떻게 숫자로 가져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전에 크래프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우선 크래프톤 오늘 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거의 2% 가까이 오르면서 34만 6천 원 선의 거래를 마쳤고 크래프톤이 지금 게임주에서 대장주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 기대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조이 그리고 다크앤다커 M 출격한다. 결국은 게임스컴에서 크래프톤도 또다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52주 신고가까지 기록을 하면서 강세에 강세를 더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크래프톤 보유자분들의 투자 전략도 조금 부탁드려볼게요. 일단은 저는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 돌파를 기준으로 조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렇게 고점을 계속해서 좀 갱신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목표가를 선정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은 이제 또 한 번에 이제 52주 최고가를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5만 5,500원, 35만 5천 원이 이제 기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전고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좀 분할로 이제 덜어내시면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 좀 세론에 대한 부분들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신규 관점에서는 지금보다는 고점 대비 이제 조정이 좀 크게 나왔을 때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점에서 이런 이제 매도에 대한 전략은 전고점을 기준으로 계속 갱신해 나가느냐 안 해 나가느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또 지지선을 좀 깨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계속 조금씩 분할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결국은 전고점 돌파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 전고점을 넘어서거나 건드리게 되면 이 보유자 입장에서는 조금씩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면 지금 크래프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스컴 관련한 내용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그 대표님, 사실 게임스컴 관련해서 게임주가 좀 가기 시작하면 어떤 시각 효과나 아니면 VR, AR 관련주들도 조금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 이 관련주로도 조금 이 시세가 확장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시장에서 주목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제 콘솔 쪽 보면은 이제 VR 연결해서 이제 게임들이 가끔 좀 타이틀로 나오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일반 어떤 그런 게임과 비교했을 때 그 비중이 좀 많지 않다라는 점에서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그런 VR 관련주들, XR 관련주들의 어떤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은 다 단발성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붐이 한번 불었을 때 이후로 실적 개선을 이제 제대로 좀 보여준 이제 기업들이 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성장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에 이제 그 VR, XR 쪽도 아직까지는 이제 그 투자 초기 단계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뭔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VR 쪽 보시는 분들은 어떠한 이슈가 생겼을 때 좀 단발성 개념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주로 VR, AR 관련주로까지 좀 시세가 확장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앞서 이 VR, AR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신 게 콘솔 게임과의 이 연결고리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게임주 이 작품들을 하나씩 볼 때 PC 게임도 있고 네. 모바일 게임도 있고 이런 네. 콘솔 게임도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중에서 대표님이 보시기에 좀 더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쪽이 있을까요?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뭐. 아니면 다른 부분도 네. 좋습니다. 세부적으로. 저는 이제 그 굳이 콘솔하고 PC하고 모바일하고 이제 나눈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떠한 성장성을 보면 오히려 좀 모바일 쪽이 많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워낙에 지금 콘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워낙에 그 구매 비용이 좀 비싸다 그렇죠. 보니까 조금은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영향도 좀 받으면서 판매량이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좀 손쉽게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쉽게 이제 앱스토어에서도 다운로드 받으면 뭐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게임 시장이 콘솔이나 PC보다는 모바일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모바일 게임들이 또 이제 뭐 과금 유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한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모바일 쪽이 계속해서 좀 시장 점유율을 많이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보면은 모바일 쪽이 조금 더 좋다.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시장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또 이제 그 경쟁 상대도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기업 선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그런 플랫폼을 제외하고서 보게 되면은 개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IP가 저는 사실상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게임이 재밌어야 되고 수요가 많아야지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게임주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결국에 IP 쪽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PC와 콘솔 그리고 모바일 중에서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게임스컴 2024 관련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내용들을 여쭤봤는데요. 지금까지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 앞서 말씀드린 펄어비스 오늘 이슬이 대표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이 투자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